동료들하고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사람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남자들의 사회생활은 이게 남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니까. 근데 뭐 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연락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트럭장사 사관학교라는 그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건도 공급하고 장사를 가르쳐드리는 일도 하고 있는 배성기 대표라고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2죠. 직장생활 하신 거예요? 예, 직장생활 했죠, 저도. 한 4년, 5년 한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공무과에서 일했어요. 공무과가 뭐 하냐면 그 보수 같은 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고장났어. 그럼 거기 가서 보수해주고, 라인에 형광등이 나갔어. 그러면 갈아주고.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만두고 항공사에서 다녔어요. 카고 근무라고 그래서 화물이 오잖아요. 여행 갔다 오시면 캐리어도 꺼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화물을 전담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대기업인데 왜 그만두셨어요? 대기업에 다니다 보면 일단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그게 너무 지루했고 거기 계속 있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에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매일 하는 얘기가 뭐 주식 얘기나 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가 다 맞대요, 보면. 여기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그만두시고 그때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직장 그 항공사를 그만두고 나서 달려간 곳이 야채 가게였어요. 강남에 있는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를 간 이유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전부 너무 활기차게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표정이 있고 정말 이걸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건 저거다. 저게 진짜 재밌어 보인다, 나한테는. 그리고 저걸 배우면 적은 돈으로 내 장사를 할 수 있겠다. 가슴속에서 조금 한 번은 내 사업, 내 장사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남에 있는 야채 가게를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기업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연봉을 받고 다녔는데 그때 딱 가니까 첫 월급이 월 30만 원이더라고요. 그 다음 달이 50만 원. 집에서 난리가 났죠. 정신 못 차린 놈이라고. 근데 거기 야채 가게에서 8년을 일했어요, 제가.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좀 일찍 했어요. 첫 직장을 다닐 때 그때 했거든요. 자동차 공장 다닐 때. 지금 큰 딸이 29살이에요. 댁에서 뭘 하시던가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 장모님도 말을 안 하고 집사람은 아예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오겠지 했나 봐요. 그 야채 가게 가서 장사를 8년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저도 은근히 그 똥꼬집이 있나 봐요. 야채 가게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일단 뭐 제일 먼저 야채 가게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이 과일을 소분한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소분하는 일을 가르쳐 줘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이 판매를 마스터하면 그 다음이 사입하는 걸 쫓아다니게 해줘요. 그게 마스터가 되면 가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팀장 역할을 지켜요. 어떤 과일 가게인지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유명해요. 강남에 가면 땡땡땡 야채 가게라고 거기서 장사를 배웠었어요. 거기가 17평짜리 매장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던 데가. 근데 2002년도에 17평에 하루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거기서 이제 장사를. 기왕 배울 거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절반은 가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간 거죠.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처음에 장사를 갔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발바닥에서 이 불이 난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첫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다리가 불이 난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는. 거기서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와요, 신입사원이.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는 말이 똑같아요. 90%는 3개월 안에 다 그만둬요. 그만둘 때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배울 게 없어. 여기 방송에서 봤던 거랑 다르잖아. 여기 뭐 사장 와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동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와 생각을 맞춰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컷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진도 뽑듯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어요. 사과는 어떤 게 좋고요, 어떤 건 나쁘고요. 자, 내일은 배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예습복습 해오세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과를 궁금한 걸 물어봐야죠. 물어보려면 내가 사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과일도 먹어보고 싼 과일도 먹어보고 그런 걸 스스로 느끼고 먹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냥 누가 가르쳐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잘 되는 점포들이 있어요. 매출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내가 쉬는 날 반납하고 거기 가서 장사를 배우는 거죠. 만약에 생강을 팔아요. 그러면 어떤 가게는 그냥 생강 써놓고 팔아요. 근데 그 가게를 갔더니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강이 나겠지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오는 거죠. 야채 가게 그만두시고 나서 어떤 일 하셨어요? 그만두고 나서 바로 이제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생각해요. 8년 정도 했으니까 내 가게를 이제 차리게 된 거죠. 강남역에다가.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그 파괴양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갔던 자동차 공장도 우리나라 굴제 기업인데 제가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모 회사에 이렇게 넘어간 합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항공사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내가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2011년도에 강남역에 이제 큰 이슈가 한번 일어나죠. 이제 물난리가 한번 나가지고요. 제 가게가 거기 있었습니다. 물난리 나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복구를 했는데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남역 그 일대에 내리는 빗물이 그 침수가 한번 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를 크게 해요. 축구장 몇 배만한 크기를 지하에다가 토목 공사를 해서 강남역 일대 내린 비를 한꺼번에 끌어당겨서 한강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제 가게가 또 거기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차도 못 들어오고 도로는 다 땅이 다 파헤쳐가지고 아예 중장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가게 차리는데 투자금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들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유 자금을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남자가 또 그런 거죠. 거기 있다 보니까 야 그래도 사람이 남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동료들하고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사람이 좀 돈 좀 그렇게 쓰지 말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의 사회생활은 이게 남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니까 그랬거든요. 어렵게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뭐 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연락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셨어요? 사람이 그 심한 고문이라고 그러죠. 가게를 인수한 다음에 가게가 좀 잘 됐어요.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잘 되겠지 해가지고 자꾸 빚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행권에서 내죠. 안 되니까 2금융, 3금융, 카드론, 카드대출, 저축은행. 이제 거기서 다 차니까 사채를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채 빚이 1억 5천, 은행 빚이 1억 5천. 그래서 3억 정도 빚을 지고 망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빚을 메꾸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막 이자를 메꾸고 막 원금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처럼 된 거죠. 이 빚이. 그러다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빚이 3억인 거예요. 가게세도 못 내요. 쫓겨났고. 창업하신 지 얼마 만에 3억 빚이 생기신 거예요? 1년 반 그 정도 만에 그냥 쫄딱 망한 거죠.